박재희 씨 측의 뉴저지 한인상록회 신임 회장 공고에 대해 현 집행부는 상록회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조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관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북동부 퀸즈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월 정기권 가격이 20% 할인됩니다. 뉴욕 시민의 63%가 특목고 입시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뉴욕주 내 미성년자 음주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회장 선거 후 법정 공방까지 갔던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박재희 씨 측이 자신이 신임 회장이라고 주장하자 현 집행부는 상록회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조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재희 씨 측이 일간지에 낸 당선 공고. 이정일 이사장 명의의 광고는 지난 3월 30일 뉴저지 모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박재희 씨가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권영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장상조 회장 직무대행과 차영자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박재희 회장 당선 공고는 2명의 회장과 집행부가 만들어진 셈이 됩니다. 상록회의 규정이나 정관 이런 걸 무시하고 억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기 안타깝고 또 동포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상록회 측은 상록회장은 회비를 내고 인준 절차를 받은 의사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며 박재희 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은 사람들에 의해 회장으로 추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박재희 씨 측이 상록회를 상대로 1년 동안 진행한 재판은 혐의 없이 기각 처리된 상태로 박재희 씨 측에서 상록회를 사칭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무단으로 상록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박재희 씨가 낸 공고문에 이사장으로 적혀있는 이정일 씨는 상록회 이사장이 아니며 이미 명의도용건으로 팰리세이즈팍 경찰에 형사 고발돼 있는 인물이라며 상록회 이사장은 차영자 이사장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록회는 이러한 허위 공고문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록회는 박재희 씨 측이 오는 9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상록회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통지를 해왔다며 필요한 경우 경찰을 부르는 등 법적인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관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바 장관이 밝힌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윌리엄 바 장관의 보고가 미국인들의 견해를 고정시킬 수 있다며 특검팀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거의 4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기밀 정보들을 지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특검팀 조사관들 중 일부는 바 장관이 지난달 24일 의회에 보낸 4쪽 분량의 요약서안에 보고서 내용을 더 많이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와 러시아 간의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자 뮬러 특검의 조사로 완전한 면죄가 이루어졌다며 그동안 자신을 비난해온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퀸즈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월 정기권 가격이 20% 할인됩니다. 그러나 맨하탄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열차 승객이 지나치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닐릴 로직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은 어제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부 역의 월 정차권 가격을 혼합료 시행 이전에 20%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머레이힐, 브로드웨이, 얼번데일,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리틀렉 역이며 맨하탄 펜스테이션으로 출퇴근하는 통근객은 매달 약 $50를 할인받으며 1년으로 합산하면 $6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권 가격 할인 시행으로 열차 승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줄면서 일반 전철을 탔던 승객들이 롱얼랜드 레일로드로 몰리고 혼잡료 시행으로 기차를 타는 승객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할인 대상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고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만 혼잡료 면제를 제공해 터널로 통근 차량이 너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혼잡료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이중 청구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뉴저지 주민들의 혼잡료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에 대한 논란 가운데 2019-2020 학년도 특목고 합격생의 인종 비율이 발표된 후 뉴욕 시민의 63%가 특목고 입시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뉴욕시 등록 유권자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3%가 뉴욕시 특목고 학생 다원화를 위한 입시 절차 변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이 특목고 입시에 다양한 요인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뉴욕 시민도 과반수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목고 입시 절차 변경을 지지하는 아시안 주민은 53%로 집계됐으며 5개 보로 중 이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높은 곳은 브롱스였고 가장 낮은 곳은 퀸즈였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특목고 입시에 시험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그쳤습니다. 응답자 인종별로는 백인 50%, 흑인 63%, 히스패닉 73%가 입시에서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거주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보로는 스태튼 아일랜드로 주민 중 67%가 지역 공립학교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퀸즈 47%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제일 낮은 지역은 브롱스 29%였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58%가 뉴욕시 공립학교에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뉴욕주 내 미성년자 음주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계당국은 이번 단속 기간 위장 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해변에서의 음주가 금지됩니다. 뉴욕주 주류국과 차량국 그리고 지역 경찰은 리커스토어, 식당, 바, 콘서트장 등 주류 취급 허가가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집중 음주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와 파는 업주 모두이며 특히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들을 적발합니다. 관계당국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922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해 적발된 소매상은 1,087곳에 달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적발된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최소 90일에서 최장 1년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업소는 첫 적발 시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공공해변가 중 유일하게 음주가 허용됐던 샌디훅 비치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시켜 뉴저지주 내 모든 공공해변가에서의 음주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당국은 올여름 해변가 음주 금지와 관련해 계몽 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첫 적발 시 $50, 이후 적발 시 $100의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열리는 해변가 채플에서의 음주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해변가에서의 흡연도 금지되며 주차장에 정해진 흡연 구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지난달 뉴욕 시내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총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단에 의한 총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올해 3월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범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감소했습니다.
특히 살인 사건은 27.3% 감소했으며 자동차 절도 18.8%, 주택 절도 17.5%, 강도 6.7%, 강간 3.8%, 폭행 0.4%씩 각각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기 사건은 3월 한 달 56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7%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갱단이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한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달 발생한 살인사건 중 38%는 갱단과 관련된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범죄 통계는 뉴욕시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범죄율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을 뛰어넘는 최대의 사망 원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매년 1,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어제 1995년부터 2017년에 걸쳐 1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보고서를 의학 전문지 랜셋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조기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인구 10만 명당 892명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751명, 마샬 제도는 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350명, 미국은 171명이 식습관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374명으로 남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은 97명, 이스라엘, 프랑스, 스페인은 각각 89명 내외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2017년 한국인은 10만 명당 72명이 식습관에 따른 심혈관 질병으로 조기 사망했고 2형 당뇨병으로는 19명, 종양으로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으로 소금 과다 섭취와 통곡물 과소 섭취를 지적하며 각각 매년 300만 명이 이 같은 식습관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아 매년 2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견과류와 씨앗류, 야채, 해산물의 오메가3, 섬유질의 섭취 부족 등이 조기 사망을 부르는 주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 강원도민회가 내일 저녁 2019 강원도민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도민의 밤 행사에는 강원도립 무용단이 출연해 강원도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강원도립 무용단은 지난 1999년 창단돼 강원도의 설화, 민속, 민요, 역사를 바탕으로 강원도민들의 삶에 대한 열정, 은근한 멋을 춤으로 표현하는 한국의 대표적 무용단입니다. 내일 그 도민의 밤은 주로 도립무용단의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관람하신다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오셔서 아무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수준 높은 그 도립무용단의 공연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회는 또 올 가을 범동포 운동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회를 통해 친목 도모를 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민회는 오늘부터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각종 젓갈류와 고랭지 작물 등 강원도에서 직접 생산한 140여 가지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 강원도에 특별하고 우수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판전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이어집니다. 한인 주민들에게 강원도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특판전을 개최해온 북미주 강원도민회 총연합회와 뉴욕 강원도민회는 강원도에서 직접 생산된 질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특판전 기간 동안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상품을
북미주 지역에 알리려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직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음식이므로 여러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번 특판전에서는 강원도 30여 개 업체에서 생산된 140여 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는 신선한 젓갈류와 강원도 고랭지에서 자란 품질 좋은 나물, 참마, 메밀, 옥수수, 감자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밀 종류, 이제 나물 종류, 그다음에 김, 해산물 종류, 그다음에 대표적인 한국의 노가리, 또 꼬다리, 또 그런 수산물들도 있고요. 예, 그런 거를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강원도민에는 보스턴이나 애틀랜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개최하는 특판전의 매출이 해마다 상승하고 강원도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4월이나 5월 중으로 한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강원도 특산품 홍보관을 설립하고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판전은 오늘부터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에서 이어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에서 불우 아동을 돕기 위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불우 아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오는 4월 6일 토요일 회원의 날을 맞아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원들과 후원사들이 함께하는 지구촌 불우 아동 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패션 의류, 액세서리, 생활 잡화류, 식품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떡볶이, 어묵, 즉석 김밥 등 먹거리 장터도 운영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1998년 한국 금융위기 때 결식 아동들을 위해 미주 한인 어머니들이 2만여 달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 27개 지부가 활동하며 한국을 포함해 30여 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시력검사가 실시됩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웨스트와 화랑청소년재단은 시력이 불편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체류신분 등의 문제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시력검사 행사인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이날 검사에서 백내장 진단이 내려진 환자에게는 무료 수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료 시력검사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업은 오늘 반일리 내정자의 행장 선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일리 신임 행장은 은퇴하는 금종국 전 행장의 뒤를 이어 5월 3일부터 한미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이 신임 행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한미은행의 최고 운영 책임자 겸 수석 전무로 일해오면서 지난 5년간 금종국 행장을 도와 한미은행의 2인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 1986년 구중앙은행을 시작으로 나라은행 최고 대출 책임자,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역 총괄 전무, BBCN은행 수석 전무와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은행권에서는 CBB은행의 조앤킴 행장과 오픈뱅크 민킴 행장, 조혜영 전 퍼스픽시티뱅크 행장에 이어 반일리 행장이 4번째 여성 행장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퀸즈 플러싱 162가 선상에 위치한 한인 선교단체 월드 미랄 선교센터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이 몰던 미니밴 차량이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로변 난간에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주차장 철제 펜스와 외벽들이 파손됐으나 행인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욕시 프리킨더 같은 교사 노조가 다음 달 첫째 주에 원데이 파업을 합니다. 7,500여 명의 교사가 소속된 뉴욕시 프리킨더 교사 노조는 파업 찬반을 표결에 붙여 파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국 소속의 프리K 교사보다 훨씬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90세 노모를 살해한 60대 한인 여성에게 최대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용의자 김선희 씨가 3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오도르 프리츠 판사는 같은 날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10년에서 2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시 행정서비스국이 한인 주민을 대상으로 뉴욕시 공무원 채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8일 퀸즈 플러싱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열릴 세미나에서는 뉴욕시 공무원 채용 담당자와 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 혜택과 다양한 직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제공되며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